안녕하세요. 캐드라마 이현우입니다. 몰락한 신화 성완종 회장의 유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출 2조 원 기업의 오너였지만 그가 남긴 유품은 소박합니다. 2만 원대 국산 저가 로션, 100원 동전이 가득 든 저금통,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의 명함이었습니다. 양복도 5만 원짜리 정도만 입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회장님 저금통, 그리고 명함, 그리고 안경도 몇만 원짜리 저가 안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돈을 뿌리면서 본인에게는 이렇게 돈을 쓰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성완종 게이트 실체가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사건의 실체 깊이 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성완종 게이트 드디어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관련된 자료들을 상당수 대부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내일부터 소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네 분 모셨는데 저희 회사 앞에 세월호 1주년 집회 때문에 경찰차가 둘러싸고 있어서 아직 못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시는 대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얘기 나눌 주제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완종 회장 단돈 1,000원을 가지고 2조 원 매출 기업을 일군 한때 신화로 불렸습니다. 그가 남긴 유품 여기 한번 보여드리죠. 이 제품인데요. 굉장히 싼 스킨하고 로션입니다. 네. 가격이 14,000원, 하나당 14,000원. 두 개 해봐야 28,000원 정도인 이 로션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회장님 저금통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100원짜리 동전이 가득 든 깡통 저금통,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안경, 비슷한 안경입니다. 그 안경은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국회의원 시절의 명함이었습니다. 성완종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 성완종 회장도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인간 성완종만 보면 유품을 통해서 본인은 그렇게 돈을 많이 뿌리면서 본인에게 그렇게 인색했던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사실은 애초에 큰 기업을 일구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 시작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을 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자수성가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돈 씀씀이에 있어서 본인에게는 굉장히 인색하고 굉장히 검소하고 소탈했던 것만 사실인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또 그와 별개로 가능성을 보자면은 그런 불법적인 자금을 수수해 주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자면은 글쎄요. 두 개가 모순적인 게 아니라 그 돈 자체가 누구에게 정말 굉장히 나쁜 의미를 줬다기보다는 본인의 그런 검소한 과정에서 기업을 일구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그런 예. 자금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자금을 줬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는 굉장히 검소하고 소탈하면서 이렇게 다른 본인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좀 짐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저 로션 예. 같은 것들 보면 이제 저도 이렇게 인터넷에서 주문을 걸어 보면 이건 좀 너무 싸가지고 예. 이거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좀 돈 좀 더 써야겠다 그래서 10,000원 좀 더 비싼 뭐 이런 예. 상품을 쓰거든요. 근데 회장님들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어디 무슨 뭐 명품 어디 명품을 그렇죠. 쓰고 뭐 양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재단사가 있고 예. 특히 뭐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특정 후보였지만 안경 자체가 뭐 해외 명품이다 이런 게 나왔는데 예.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지금 성완종 회장의 어떤 뭐 생활 자신에게 쓰는 그건 정말 좀 인색했구나. 예. 얼마 전 뭐 육성 인터뷰에서 자식들에게는 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하나만을 남겨주고 싶었다 예.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손 변호가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지금 이런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검소했지만 만약 검찰 수사에서 좀 회사 돈을 유용을 해서 좀 불법적인 로비 자금을 썼다. 이거 두 가지는 좀 분명히 좀 경계해서 봐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회장님 저금통에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0원짜리 동전을 가득 담아봐야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돈을 벌려고 모으진 않았을 테고
특히 명함이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국회의원은 그만두신 상태인데 네, 그렇죠. 과거 국회의원일 때의 명함을 유품처럼 남겼다. 그건 정치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정치권에, 제도권 정치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은 뭐 굉장히 큰 노력을 했고요. 또한 일단 성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국회의원을 그렇죠. 당선됐는데, 그 후에 그건 불의의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의원직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당시의 명함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관을 했다는 것을 볼 때, 어찌 보면은 본인이 생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바대로, 정말 의원직 상실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끝까지 정말 수긍하지 못했을 그런 예.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한 그거를 넘어서 굉장히 본인이 그런 정치권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것을 본인의 영광으로, 또한 본인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짐작이 되겠고요. 그런 걸 종합해 볼 때 결국은 그 정치인에게 만약에 가정입니다. 예. 불법적인 자금을 줬다고 한다면 그런 것 역시 뭐 어떤 그 죄의식을 굉장히 갖고 했다기보다는 예. 이건 정말 의뢰하는 것이구나.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죄의식 없이 그렇게 당연하게 하고 그런 그런 행동을 예. 했을 것이라고 약간 짐작도 됩니다. 근데 저기 보면 뭐 성완종 명절 선물 리스트 같은 게 있는데 본인은 진짜 이 10,000원짜리 로션을 쓰면서 14,000원짜리 로션을 쓰면서 저기 뭐 명절 선물이라는 게 뭐 10,000원짜리 좋겠습니까? 5만 원, 1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렇게 많이 뿌리는 거 저걸 통해서 본인이 위로를 얻었을까요?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어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여러 가지 크게 한 2가지 정도의 인맥이 있는데요. 첫째는 일단 지연입니다. 지금 예. 그 성완종 회장이 지금 만들었던 충청 포럼이라 소위 말하는 지연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꼭 잘된 거라고 보진 않는데 학연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성완종 회장은 자기 자서전에 썼듯이 가만히 이제 지금 초등학교도 겨우 마치지 못하고 지금 거의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부족한 학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메꾸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로비, 저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메우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은혜 앵커가 아까 그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예. 하셨는데 그 국회의원들은 한 번 국회의원을 하고 나서는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불리기를 원하지 다른 것을 불리기 원하지는 않습니다. 보면 물론 지금 전직 국회의원이지만 그 사석들에서 기자 의원들 부를 때 뭐 의원님 이렇게 불러주는 그 호칭에 상당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손수조 변호사 말씀하셨겠지만 2004년부터 꾸준히 정치권에 문을 두드렸거든요. 마침내 한 8년 만에 어렵게 단 국회의원이었지만 물론 그게 선거법 위반 때문에 지금 1년 몇 개월 만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명함은 아마 계속해서 내가 다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다시 도전하고 싶은 목표 예.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뭐 선거 사무실 개소식도 많이 챙기고 저렇게 명절마다 500명, 600명, 수백 명에게 저 많은 선물을 주면서 본인은 이렇게 14,000원짜리 로션을 썼는데 네. 본인이 친하다고 여긴 사람으로부터 다 외면을 당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외면당한 본인이 친하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왕구 총리는 친밀한 관계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했죠. 그리고 홍문표는 내 직선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네. 홍문정 의원은 아는 사이도 아니다. 방금은 총장은 저 얘기는 잘못됐네요. 아는 사이는 맞는데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자막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기춘 이렇게 많이 뿌렸는데 돌아오는 것은 본인을 다 외면한다. 거기다가 이완구 총리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들어보시죠. 저는 이 본인과 고인과 친하진 않았지만 대충 듣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사롭지 않게 생각을 해왔고 평소에 사실은 그러한 연유로 해서 함께 동료인들에게도 가끔 제가 조언을 합니다. 가능한 한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합니다. 저 말을 들어보면 사실관계 유추를 해보면 성완종 회장은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적법하든 불법이든 굉장히 많은 돈과 금품을 주고 그 받은 사람들은 이용은 해먹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이랑 친하지 마, 위험한 사람이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 그 이완구 총리의 그런 발언만 액면 그대로 보자면은 예. 실제로 뭐 선물을 받았는지 그동안 얼마나 친했는지 여부는 잘 아직 확인 안 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이완구 총리의 조금 전 발언만 보자면은 이완구 총리는 굉장히 성전 회장을 경계했다. 정말 친하지 않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읽힙니다. 거기다가 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처럼 네.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 성전 회장 생전에
어찌 보면 좀 경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뭐 좀 경계를 하라는 권유를 했다라고 읽히는데요. 예.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 전 회장은 굉장히 이 총리에 대해서 좀 가깝게 여기고 뭔가 그 연관이 되기를 원하고 힘을 정말 서로가 실어주기를 원했을지 몰라도 예. 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아니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글쎄요, 사실관계가 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사람을 좀 꺼렸다, 경계했다라고 볼 수 예, 있겠지만 예.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성 전 회장 입장에서는 생전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인맥 형성을 하고 또한 유사시에 도움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인간관계 형성에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굉장히 좀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고요. 또한 예.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결국은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검찰 수사가 이 총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그 과정에서 과연 성 전 회장과 이 총리가 얼마나 친한 사이였냐, 얼마나 그 몇 번 만났고 또한 어떤 대화를 했으며 무엇이 서로 주고받았는지, 오고받는지 이것까지 결국은 그 다 조사를 해서 이 총리의 발언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는 정말 궁지에 몰려서 결국은 그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해서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한 발언인지 여기까지도 밝혀져야 국민들께서 결국은 아 이제는 의혹 해소됐구나라고 하지 저런 발언 자체도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서는 글쎄요 의혹 해소가 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근데 좀 하고 싶은 말이 제가 한마디 예, 있다면 말씀하시죠. 지금 이 총리가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은 이제 저 말을 많이 지금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사 나중에 검찰의 그 사실 조사관을 통해서 정말 이런 사이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느끼는 국민의 정서상으로는 예. 이광구 총리가 했던 해명이 저희가 지금 이윤혜 앵커도 많이 지적을 하셨겠지만 예. 여러 가지 해명이 말이 바뀌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총리가 설사 저렇게 말을 했더라도 현재 국민 정서상 이 총리의 저런 주장 자체가 진짜 이럴까? 이러기보다는 이광구 총리 또 뭔가 지금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좀 말을 저렇게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좀 대다수다. 예. 그런 거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완종 회장이 비극적인 종말을 돌아가신 다음에 죽고 나서 성완종 회장에게 동정적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동정적 여론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어찌 보면 성완종 회장 리스트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성완종 회장이 꽤 친하게 지냈는데 상대방은 대부분 모른다, 친하지 않는다. 외면을 당한 거죠. 네.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꽤 친분이 있습니다. 뭐 20개월 동안 23번이나 만나고 또 만나고 반기문 총장은 조금 더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요. 자서전에 추천사도 써주고 와서 충청 포럼에서 참석도 하고. 네. 변호사님 이게 어떻습니까? 인간관계가 좀 그런데 네. 잘 알기는 아는데 뭐 특별하진 않다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그 실제로 친분이 있었는지, 친분도 없었는지, 아니면 친분이 있다고 했을 때 정말 인간적으로 마음을 터놓고 지냈던 사이였는지, 아니면 예. 형식적으로 정말 그 업무상 관계가 있었을 뿐인지 여부가 뭐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여요. 하지만 예.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친분이 있었어도 불법적인 그런 행위가 오고 가지 않았다면은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예. 아니 도대체 객관적으로 여러 증언이 있고 또한 뭐 이제 이게 그 신빙성은 아직 의문이지만 다이어리나 일정표나 비망록 등이 있는데 만났을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여러 번 만났다면은 그래도 뭐 잘 아는 사이라고 보이는데 그거조차 극구 부인을 하느냐? 이 점에 있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고요. 정말 예. 만났습니다. 정말 여러 차례 뭐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뭐 불법적으로 자금 받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해명을 해도 충분할 것을 정말 굉장히 좀 몸서리치면서 그러게요. 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듯이 모릅니다. 정말 만난 적도 없습니다. 강하게 부인하다가 증거가 드러나면 조금씩 이제 양보하고 후퇴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점이 의혹을 증폭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렇게 손 변호사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그 지금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마 성 전 회장이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 전 회장이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성 전 회장 측에서도 당신 나하고 이렇게 만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반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뭐 망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계를 좀 부정을 하고 있고요. 저는 반기문 총장의 저 발언에 대해서는 뭐 이해는 하면서도 조금 인간적으로는 좀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게 반기문 총장이 뭐 알고는 있지만 친한 관계는 아니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장소에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이제 그 반기문 총장의 동생분이 경남기업 사회이사에서 1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고문, 분명히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할 때 그 자리에 와서 본인의 육성으로
형님의 뜻으로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그러니까 했거든요. 박기문 총장의 뜻으로 내가 지금 성완종 후보 지원을 지원하러 하기 왔다. 왔다. 그리고 그 말은 박기문 총장이 성완종 의원이 당선되도록 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말 자체를 만약에 이제 반기문 총장의 동생분이 그건 뭐 일단 뭐 정치적인 의례적인 거였다라고 말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 말을 들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은 주워 닿을 수는 없는 거군요. 예. 그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꼭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분명히 좀 고인과는 어느 정도의 나도 관계는 있지만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정치적인 그런 말들은 하진 않았다. 고인의 뭐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이 정도를 말을 했다면 조금 성전 회장 측 지인들이나 이런 데서 좀 하지 않았을 텐데 좀 그 어제였죠. 워싱턴 특파원들을 통해서 얘기를 나왔는데 별 사이는 아니었다. 이 말을 보면서 조금은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을 들었을 때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성완종 회장의 상태, 성완종 회장이 살아온 모습을 가장 본질을 본 분은 김한길 의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한길 전 정치 대표. 성 회장이 죽기 바로 전날 네. 둘이 만나서 냉면을 먹은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네. 김한길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충격이다, 안타깝다 한 다음에 외로운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2만 8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본인이 국회의원을 또 했고 매출 2조 원 기업의 오너이자 가족들도 있는데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만나왔는데 참 외로운 사람이다. 네. 이 외롭다는 게 뭐였을까요? 일단은 뭐 짐작입니다만 제가 뭐 김한길 의원의 그런 그 이야기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중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짐작해 보자면 외롭다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그 기업의 총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만 보더라도 굉장히 정말 힘든 과정에서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이다라는 발언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드러난 자료들을 보자면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그 구명 요청을 하고 또한 예.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고 또 연락을 취했습니다만 결국은 힘이 있는 자들이 마지막에 중요한 순간에서 결국은 이제 예. 외면을 했다는 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예. 물론 구명 운동을 해야 되는 의무는 없고 또한 구명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지는 의문이지만 결국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그 점에서 정말 외롭게 외면을 당했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그 구명 활동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뭐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구명 예. 활동을 했다고 해서 또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성 전 회장 입장에서는 그 점 자체가 모두 다 정말 굉장히 상실감이 크고 낙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그 성완종 회장과 오랜 지인들 30년씩 친하게 지냈던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 회장이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좀 소외감을 느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물어봤더니 성 회장이 그렇게 오너구한데 동료 의원 사이에 소외감을 느꼈다는데 했더니 성 회장의 오랜 친구가 기업인 출신의 합당 과정에서 클로즈업 되니까 그러니까 판검사 출신이 아니라 기업인 맨주먹으로 일군 기업인 출신이니까 좀 더 덜 존중을 받았다 또는 기존 의원들 풀에 끼기가 힘들었다는 의미도 있고 그랬는데 합당 선진당과 과정에서 클로즈업 됐다. 너무 부각되니까 본인이 좀 경원시 된 측면이 있지 않았냐. 그리고 본인이 뭐 참 자수성가 있다는 건 대단히 칭찬받을 일이지만 뭐 학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게 있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외감. 네네. 소외감입니다. 소외감. 충분히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그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지만 500장 이상의 명함을 물론 뭐 대부분의 기업가나 정치인이나 뭐 변호사들만 해도 명함 그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수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겠고 또한 굉장히 많은 인맥을 형성을 했겠죠. 그런데 그 목적, 그 목표 자체가 동기가 사실은 본인의 어떤 그 학연의 부족함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기존에 그 합당 전에 결국은 그 당시 한나라당의 그 본류에 있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그러한 그 핸디캡을 무마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인맥 형성에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나중에 외면을 당했다는 점이 결국은 굉장히 좀 인간적인 그런 슬픔을 느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과연 그들과 그 성 전 회장과 인간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모두를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예. 관계도 있을 테고 또한 그 정말 인간적인 관계도 있을 텐데 모두를 따잡아서 비난하기보다는 일단은 잘 그 사태를 가려가지고 상황을 가려가지고 현명하게 그 판단을 예. 하고 평가하는 것도 국민들께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퍼주다가 뭐 불법이든 적법이든 외면을 당하고
때론 소외감을 느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는 소외감이 아니라 좀 분노가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 얘기죠, 경남지사 얘기. 그렇죠. 지금 이제 정확히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성 전 회장은 이제 마지막 이제 경향신문 기자와 얘기를 하면서 많이 울분을 토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는 사정을 지휘할 사람이 아니라 사정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이완구 총리에 대해 분노를 했고요. 지금 방금 이윤호 앵커가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이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금 자신을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리스트에 올라온 사람 자체가 이 성 전 회장이 지금 자신의 어떤 부탁 같은 것을 냉정하게 거절한 것에 안갚음으로 적은 것이다. 예. 자, 이것은 이제 홍준표 지사의 주장인데요. 이거는 잘 봐야 됩니다. 홍준표 지사 저분이 지금 검찰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법 논리를 만들고 계신 건데 저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성 전 회장의 메모가 실질적인 어떤 증거 능력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예. 지금 분노 때문에 쓴 것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 자체의 어떤 실체성, 증거성을 예. 부정하는 좀 하나의 교묘한 좀 프레임이거든요. 자, 예. 그분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그 말의 진실을 가리겠지만 어쨌든 홍준표 지사의 저 발언 자체를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본인이 반격을 예.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앙심을 품었다. 네. 본인이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에 가서 성 회장이 나한테 앙심을 품을 이유를 거기 가서 설명하겠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일 있었나 보죠? 짐작이죠. 아직까지는 짐작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구명 요청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렇게 그 구명 요청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 구명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없던 사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음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결국은 주장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게 진실일지는 수사가 진행되어 봐야겠고요. 또한 예. 재판 과정을 거쳐야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야 사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법적인 판단은 사실은 형사재판에서는 예. 법관이 보기에 증거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유죄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무죄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숫자적으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정말 100%에 가까운 유죄 확신이 있어야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무죄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바로 직결시키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찌 보면 법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불법 자금 수수 여부를 가리고 또한 뇌물 수수 여부라든지 아니면 친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가리긴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그거는 너무 법 논리에 매몰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이 예. 의혹을 갖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송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 만난 분이 김한길 의원. 두 분이서 냉면을 먹었는데 근데 김한길 의원이 또 작년 추석 때 묵었던 곳이 베트남에 있는 성완종 회장 소유의 랜드마크 72 호텔. 네.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경남 기업 성완종 회장이 지은 랜드마크 72 호텔 오피스 여기에 묵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베트남 순방할 때도 지금 저기 있는 저곳이 성완종 회장이 지은 마지막까지 본인이 절대 팔지 않겠다며 애착을 가졌던 바로 베트남 랜드마크 72 호텔입니다. 이곳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방금 앵커가 설명하신 대로 지금 베트남에 상당한 랜드마크로 되어 있고요. 저게 지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백화점, 영화관, 사무실, 그렇죠. 아파트, 호텔이 다 돼 있는데 전부 다 돼 있고 좀 호텔이 마지막까지 지금 이제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막바지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남기업이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외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으나 지금 금액 차이가 나가지고 그리고 또 PF를 하는 은행 그리고 또 주채권 은행의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매각이 지금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하나 보시죠. 지금 2007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8년도에 주거 분야는 분양을 일부 하고 오피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분양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저희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준공후 미분양, 그러니까 공사 중인 게 아니라 완공이 됐는데도 미분양이 많은 경우는 사실 썩 좋은 가치를 평가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2012년까지 무려 5,100억 원을 은행권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PF를 연장을 하거나 신규 담보대출을 하거나
총 투자비는 1조 2천억인데 현재 가치는 7천억. 이것도 이 7천억도 당장 뭐 매각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자, 이 5,100억은 황 기자, 네. 이거는 이 돈은 은행권이 여전히 물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남기업이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뭐 오늘 추산된 걸로 봤을 때 경남기업이 상장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1금융권과의 금융권의 어떤 손실이 한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베트남 랜드마크 72를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한 2012년도를 저희가 주목을 하는 겁니다. 예, 12년.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상 세계 경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돈을 잘 빌려주려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우리은행이 당시에 좀 저렇게 위험한 사업에 지금 추가로 당시에 한 2,100억 정도를 더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물론 은행은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뭐 추가 지금 돈을 빼는 것보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추후에 돈을 덜 받겠다. 하지만 근데 또 이 금융의 이런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그렇게 투명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좀 여기서 좀 이렇게 그 의심해야 될 부분은 2012년 5월에 예. 성완종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요. 그리고 예. 특히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을 주로 상대하는 정무위원회에 속하게 국회내 됩니다. 상임위원회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5월 그리고 저게 지금 추가 대출이 일어난 부분이 2012년 7월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들이 벌써 많습니다. 지금 성 회장의 지금 그 만났던 다이어리에 보면 예. 지금 저 우리은행의 당시의 최고 경영자와 만난 사실도 나오고요. 예. 뿐만 아니라 당시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또 뿐만 아니라 기업의 워크아웃을 최종 결정하는 기업의 구조 개선 금감원의 담당 국장을 만났다. 이것 때문에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언론들의 추가 취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일정 정도 특혜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 특혜 과정에서 본인이 다른 정치인을 동원했을 수도 있고 이때 로비를 했던 성완종 회장이 로비를 했던 대상이 그럼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사람과 겹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금융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금융감독원장 물론 본인이 정무위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은 권한으로 어떤 현안이 있다. 그럼 한번 와서 국회의원 내 방으로 와서 의원실에 와서 뭘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예. 자연스럽게 오긴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보면 저희들 뭐 이은우 앵커도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결정은 뭐 청와대 쪽에서의 어떤 그 허락이라든지 예. 고위 당국에 이런 것이 없으면 이런 금융권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뭐 불문율로서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성완종 의원이 본인이 요청을 했겠지만 과연 저런 큰 대출을 했을 때 누가 도움을 줬느냐? 그리고 예. 당연히 그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는 성완종 전 회장이 뭐 기브앤테이크적 차원에서 뭐 정치 자금이든지 어떤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겠느냐는 추정이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보니까 당시 차공당 씨도 조금 뭐 썩 편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당시에 뭐 포스코라든가 GS라든가 초대형 건설사들이 자체 사업으로 해외 근무를 짓기도 했지만 거기에 비하면 경남기업은 상당히 작은 회사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무리했고 그리고 이분이 성완종 회장이 마지막까지 헐값 매각을 반대하고 이 건물에 애착을 갖고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처럼 본인 건물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묵게 하고 관리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많은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렇게 베트남 랜드마크 72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예. 그 성전 회장 측에서 이거는 베트남과 우리나라의 외교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것들이 금융권 관계자 정치권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뭐 저희가 좀 이런 말씀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런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완종 회장이 매우 검소하고 주변 사람에게 많이 도와준 건 사실이지만 사업 방식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로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의심의 여지는 많이 있네요. 네, 실제로 그 성 전 회장이 이제 그 사망하기 직전에 남겼던 그런 이야기 중에도 나는 파렴치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남들처럼 아주 청렴하거나 아니면 뭐 정말 모든 법을 준수하고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볼 때 일단 그 다른 일반적인 그 물론 뭐 모든 준법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고 권장되는 것이고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그동안의 그런 기업 대기업들의 경영을 볼 때 어느 정도 그 뭐 법을 어느 정도 위반하는 것을 그래도 좀 묵인하거나 아니면 감수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성 전 회장 경우에도 나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남들이 하는 정도까지만 했지 남들이 하는 것을 넘어서 굉장히 파렴치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
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뒤집어 본다면 이번에 그 나온 그 이 빌딩의 경우에도 결국은 어느 정도의 뭐 인사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뭐 이제 그 영향력 행사라든지 이런 것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그 이제 고인이 된 상태고 또한 수사를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에 왜냐하면은 지금 그 불법적인 그 정치자금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기록을 남겼거든요.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추상적인 혐의라도 있는 건데 지금 이 건물에 관련돼서는 실제로 뭐 가정입니다만 어떤 불법적인 로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정말 단순한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만약에 성완종 회장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리스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 리스트에서 뭐 랜드마크 72 누구 의원 누구 고위직 누구 뭐 얼마 이렇게 나오면 가능한 거네요. 그 정도가 나온다면 가능해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수사에.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좀 더 혐의가 좀 더 있어 보이고 또한 수사할 수 있는 참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혐의점이 있는 사람들이 드러난 것부터 수사를 해야 되지 수사 인력의 그런 효율적인 활용성에 있어서 아니면 또 피수사 대상자들이 결국은 반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사를 하더라도 좀 후순위로 빌리지 않겠느냐. 또한 수사 가능성도 높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런 금융 과정에서는 참 검찰의 수사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대출을 왜 했냐 그렇게 했을 때 뭐 은행 측이나 담당했던 국장이 이거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당시에 어떤 자산 가치를 볼 때 뭐 저것을 대출을 중단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검찰이 그 논리를 네가 압력을 받고 한 것이다.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원의 어떤 고위 당직자가 지금 이런 압력 때문에 내가 이런 압력 행사했다. 이렇게 진술하지 않는 한에서는 저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좀 수사가 드러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 문서상으로 굉장히 좀 이제 어떤 게 합리적인 결정이냐. 과연 이거를 청산시켜가지고 뭐 경매 날려가지고 그 조금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대주단에게 이득이냐. 아니면 지원을 더해서 정상화 시키는 것이 이득이냐. 이 부분의 판단에 있어서는 결국은 적어도 형식적이라도 굉장히 전문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증거로 제출한다면 글쎄요. 뭐 이게 문제가 될 확률은 높진 않아 보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 호텔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호텔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복 패션쇼를 할 때 어찌 보면 참 이런 만 원짜리 로션을 쓰면서 살았던 성완종 회장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과시하고 싶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추가로 뭐 기자들이 더 취재해서 더 파악할 부분은 뭐 로비 이런 쪽인가요? 더 파악할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 사람의 그 이름이 오르내리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좀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요. 당시에 지금 그 경남 기업의 주 채권은행이 바뀌는 과정 그리고 워크아웃을 진행할 때 과연 이게 워크아웃으로 갈 것이었는지 아니면 청산하는 게 맞았는데 지금 무리한 금융감독의 압력 때문에 워크아웃이 계속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들여다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랜드마크 72 여기에 관련해서도 혹시 문제가 있다면 뭐 지금 뭐 그 전방위로 다 뭐 성완종 회장 관련된 것들은 다 의혹들을 다 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좀 파서 사실이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밝혀졌으면 합니다. 다음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끝까지 간다.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본인께서는 끝까지 가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이제 그 이완구 총리의 어떤 그 의지를 보려면 내일 아침 10시를 보면 됩니다. 자, 내일 아침에는 4.19 정부의 공식 기념식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부재 중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그 행사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야당에서는 지금 압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만 시간을 준다. 그리고 이완구 총리,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총리가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 참석하지 말라. 이렇게 좀 날을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총리가 지금 또 내일 행사장에 나타난다면 본인이 한 대로 뭐 대통령이 열심히 하라는 거고 나한테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본인이 계속 쭉 나올 가능성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완구 총리를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이른바 그 선거 사무소에서 성완종 회장과 이완구 총리가 독대를 했다. 심지어는 뭐 방울토마토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방울토마토를 줬다는 건가요? 일단은 그 방울토마토 자체가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실제 그 방울토마토를 내줬다, 받았다, 뭐 그런 그 내용인데요. 손님 접대용으로. 그러면 방울토마토를 내간 사람이 두 사람이
이완구 성완종 두 분인데서 내줬다라는 얘기는 네. 아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여러 가지 진술이 나옵니다만, 정말 뭐 그때 독대하는 걸 봤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 중요한 것은 당시에 그 진술을 얼만큼 믿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억이 언제였고요, 누구와 같이 있었고, 또한 그때 어떠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걸 압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울토마토를 내줬습니다. 아니면 뭐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뭐 대통령이 오셨기 때문에 뭐 도청 개소식에서 왔다가 다시 넘어왔습니다. 등등의 구체적인 그 진술을 해서 그 보강이 된다 그러면은 신빙성이 올라가거든요. 그 이번- 방울토마토가 이완구 총리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유리할 점은 없어 보입니다. 저것도. 예.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현재 이제 지금 그 독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할 때 지금은 양측에서의 주장이 맞서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전 회장의 운전사는 봤다. 예. 그리고 또 이완구 전 총리의 운전사도 봤다. 예. 근데 이완구 총리 측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해고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했을 거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은 이 두 측이 아니라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지역 신문 기자의 전원을 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 양측에서는 서로 지금 두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과 관계가 없는 제3자가 두 사람이 독대한 것을 봤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면 검찰이 그 사람의 이것의 증거 능력을 할 때 상당히 신빙성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설령 독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독대했는데 돈 안 받았다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이런 불법적인 정치자금 사건의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결국은 돈을 줬다는 사람은 있지만 받았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대부분. 예. 뭐 자백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시에 뭐 주고받는 장면을 영상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주고받았던 뭐 대화를 녹음하거나 했다면 직접 증거가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대법원의 그런 판결 등을 보더라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더라도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모아서 불법적인 그런 자금이 오고 갔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유죄 판결을 선고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이 사건의 경우에 불법 자금이 오고 갔는지는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서 볼 때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온다면 결국은 그 얼마든지 유죄 판결도 가능합니다만 현재 수사 과정에서 유력한 증거들이 어디까지 나올지 또한 반대로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완구 총리 입장에서도 뭐 썩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아주 나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보자면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다면은 모순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때, 뭐 음료 박스에 넣었다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종이봉투에 넣었다고 지금 진술이 나오고요. 그런 점이 많이 나올수록 오히려 모순점을 찾기는 쉽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만약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어떤 공방이 나올지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설령 저 자리에서 둘이가 만났다 하더라도 정작 지금 만나서 돈을 준 것이 핵심인데 핵심을 벗어나서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독대를 했느냐 마느냐에 저희가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결국 총리의 거짓말, 진실 그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완구 총리는 여러 가지 말을 바꿨지만 지금 여태까지 말을 아직 안 바꾸고 있는 분야는 지금 4월 4일 날 독대한 적이 없다. 독대한 적이 없다. 이 부분은 여태까지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물론 연이 있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그것을 지금 사실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만약에 이제 더 증언들이 나오고 저희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서 지역 정치인도 있고요. 그 현장을 목격한 다른 몇몇의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것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마저 와서 그래 지금 저 성전 회장이 와서 지금 뭐 이 총리를 만나러 들어가더라 이런 말을 한다면 이 총리가 마지막까지도 좀 부인하고 싶었던 그것마저 이렇게 지금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뭐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법리상으로는 정말 중요하지만 예. 그 말마저 거짓으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들의 판단은 상당히 어떻게 될지. 예, 그리고 이 사실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이완구 총리에게 불리할지 유리할지 모르겠는데 이완구 부자 재보수 후원금 내역을 보니까 13명이 6,400만 원인데 50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기부하신 분들이 80대 노인분들, 70대 노인분들인데 또 회사원으로 돼 있고 법정 한도인 500만 원씩만 6천만 원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렇죠. 이게 예.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기존에도 이제 그 처벌받은 경우가 있는데 다른 정치인 경우에도 일명 쪼개기라고 하죠. 그래서 예. 결국 많은 금액을 주고 싶은데 못 주니까 합법적인 그런 그 수단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한 명이 그 최대 한도까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쪼개서
하는 수법인데요. 만약에 뭐 실제로 그런 그 불법적인 것이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보자면은 뭔가 미심쩍다. 또한 연령을 보더라도 또 액수를 보더라도 또한 그 연령대의 회사원 어느 회사인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예. 정황을 볼 때 의심스러운 점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수사가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사가 진행된다. 아무튼 예를 들어서 쪼개기는 불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쪼개기가 아니라 이 분들이 정말로 그 후원금을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돈으로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예. 하지만 그 의심은 지금 가는 정황이 있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전달하고 싶은데 당신을 이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달라.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네. 좀 굉장히 좀 일정을 날짜를 보더라도요. 굉장히 집중적으로 돼 있고요. 1930년생이면 올해 연세가 얼마입니까? 한국 나이로는 지금 86세인데 직업은 회사원이고 500만 원. 야, 86세 회사원이 500만 원을 한다. 사실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후원금 쪼개기가 그 법적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청목회 사건이라고 하죠. 청원 예. 경찰들이 지금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 쪼개서 나서 국회의원들을 그걸 했다가 그 부분이 실제로 법적 판단을 받았던 거는 손 변호사 그때 어떤 유죄 판결을 아마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그 판결이 이번에도 유지가 된다면 이번에 역시 이번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또한 이렇게 정말 지금 화면에 나왔던 그 경우에 국한될 것인지 예. 아니면은 그 이외에 또 다른 것도 있는지 여부는 글쎄요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액수가 6,400만 원이라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2013년 만인지 또 다른 연도에도 또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아무튼 저 금액은 좀 의심이 좀 갑니다. 제가 보니까 이 돈을 받는 방법이 공식 후원금이 있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성완종 회장처럼 뭉칫돈을 줘서 그냥 덥석 받는 경우도 밝히진 않았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의로 돈을 줬다는 이완구 당시 후보자에게 돈을 인사차 건넸다는 분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게 2013년도죠. 예, 4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나고 4월 한 중순경인가 생각합니다. 제가 부여 선거 사무실을 그때 들려서 그 당시 후보자죠, 이청이요. 예. 후보자께서는 안 계시고 사무국장인가 사무장인가 하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신인가 하는 국장과 차를 한잔 한 10여 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갔던 것을 전달해 줄 것을 얘기하니까 신 국장인가 그분이 함부로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 편지와 금일봉을 예. 명함과 함께 사무실에 신 국장 책상에 놓고 그러고 예. 나왔어요. 그날인가 다음 날인가 저한테 그날이요. 그날 저녁에 저한테 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신국장 하는 말이 위원장께서 예. 마음으로만 받겠다. 예. 돌려드리라고 했다면서 이 봉투를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 묻길래 예. 그래서 제가 돌려받으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될 때 또 돌려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 저분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당시 선거사무소에 많은 지역 기업인들이 이제 보니까 명함과 금일봉을 이렇게 놓고 갔다. 내가 준다라고 이렇게 놓고 갔다는 일 보면 그게 무슨 결혼식 축의금처럼 저렇게 선거사무소에 이렇게 몇백만 원씩 이렇게 많이 주나 보죠. 근데 저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정치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계 처리도 확실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저렇게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돈을 받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후원금이라 그러죠. 예. 직장인들이 내는 그런 것처럼. 예. 아까 저희 명단을 볼 수 있던 건 뭐냐면 선관위에서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지금 기부자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를 하거든요. 저희가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면. 예. 그래서 알 수 있는 거고 소액인 사람들이 누가 됐는지 알 수 없는 거고요. 또 국회의원들이 유일하게 좀 돈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 건 출판 기념회입니다. 이 출판 기념회 때는
증빙이 필요 없고요. 그냥 소위 뭐 10만 원을 내건 100만 원을 내건 이것들은 그 출판 기념회에서 정치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돈이 무한정으로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그렇게 다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선거 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무장이 내가 얼마를 받았다 이런 영수증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예. 저렇게 그렇지 않고 처리한 돈을 썼다가는 그 부분은 선거법 예. 위반이 됩니다. 아무튼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뭐 이렇게 선거사무소 이렇게 뭐 명함 놓고 이렇게 성의로 이렇게 오는 게 많고 지금 내역을 보면 일부는 돌려줬고 또 성완종 회장처럼 뭉칫돈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고 네네. 그런데 후원금이라고 해서 공식 후원금 내역을 봤더니 뭐 86세 회사원께서도 돈을 낸 적이 있고 이게 네. 다 다르네요. 네, 물론 뭐 이제 그 정치를 함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겠죠. 또한 그 돈을 조달함에 있어서도 적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 불법적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예. 의심은 되죠. 하지만 예. 또 하나 좀 중요한 것은 좀 전에 그 녹음이 나왔는데요. 이때 그 결국은 불법적으로 돈을 전달을 했지만 이 총리가 당시에 그 후보가 받지 않아서 돌려받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거는 사실 그 이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또 반대로 보자면은 예. 안전한 돈은 받았고 또 안전하지 않은 돈을 안 받지 않았느냐. 그건 이제 확정은 아니고 만약에 네, 그 가정이 성완종 있죠. 회장 말이 맞다면 예, 가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이 총리가 이제 그 돈을 뭐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단정하기는 아직은 이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수사가 진행되어 봐야 좀 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좀 더 판단하기는 이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당장의 국정 상황으로 잠시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완구 총리의 참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는 뭐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다. 그리고 순방 중이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 어떻습니까? 그 정치권에서는 이미 김무성 대표가 경질 사퇴라는 표현까지 쓴 상황인데 본인은 뭐 끝까지 가겠다. 안 건가요? 어떻습니까? 마이웨이입니까? 네,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동아일보 일면 기사를 보시면 지금 청와대에서 차기 총리 후보군을 검토를 시작했다. 차기 총리를 네, 그런 보도도 지금 설마 정홍원 총리는 아니죠? 예, 예, 아닐 정홍원 가능성이 총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지금 이제 흘러나오는 많은 얘기 자체가 지금 그 순방을 떠날 때 이완구 총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김무성 총리를 불러서 만났다는 그 사인 김무성 자체, 김무성 대표를 대표. 불러서 예. 수정하겠습니다. 만났던 자체가 사실상은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완구 국무총리는 일단 전혀 그런 사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지금 일단 현재까지는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뭐 오늘 낙지덮밥을 맛있게 먹고 뭐 과일을 2접시를 먹고 내일 있을 4.19 기념사도 검토를 했다. 이런 뭐 그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낙지볶음을 드시고 네. 예, 내일 일정도 고민하시고. 예, 그래서 예. 이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의 어떤 기대 같은데 지금까지는 주장만 있고 확실한 물증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올 때까지 좀 다른 어떤 그 국면의 전환을 통해서 본인이 한 번 더 재심을 받는 것을 좀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아니 사실은 뭐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 여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찌 보면 권위가 떨어졌고 식물총리가 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재신임을 했을 때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드러난 기류로만 보자면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물론 예. 이게 그 유죄다 아니면 자금을 받았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결과적으로 굉장히 지금 누명을 쓸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결과적으로 하지만 그 총리라는 것이 정치인이기도 하고 또 행정을 하는 그 행정인이기도 한데 행정가이기도 한데 일단은 국민들께서는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의혹에 있으면서 국정을 지금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렇지 않다 예.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국민적인 의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수긍할 수 있는 타당한 의문자이가 아니냐 생각이 되고요. 예. 또 반대로 보자면은 이 총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내가 여기서 정말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나고 수사를 당당히 받고 싶어도 물러나는 순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물러나는 순간 나는 성완종 회장으로 3천만 원 받고도 거짓말했던 사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물러나고 싶다 하더라도 설령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또한 지금 순방 중이잖아요, 대통령께서. 예.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그런 소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예. 그게 맞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글쎄요, 물러나고 싶어도 못 물러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완구 총리가 본인의 명예를 그동안 쌓아온 길을 조금이나마 더 좀 보호하려면 방법이 없을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말씀 들어보면은 뭐 인정하고 물러나기도 곤란하고, 물러나고 검찰에 가서 당당히 조사를 받고 진실이 밝혀져서 본인이 결백하다면 그것이 더 당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손 변호사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이 지금 일단 그 국무총리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신뢰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본인이 사정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 그럼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 국무총리의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완구 총리는 아니다. 국무총리는 그런 것을 물어서도 안 되고 알 수 없는 위치다. 근데 그 말 자체가 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대적인 사정을 하겠다고 이 말을 한 상황에서 그렇죠. 검찰총장까지 뒤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나는 그런 것을 보고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럼 본인이 국무총리를 유지하고 있는 자체가 검찰의 수사를 어느 정도 방해하는 그런 위치의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 생각 같아서는 뭐 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자, 지금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는 지금 이걸 하겠다. 하지만 대통령이 돌아오는 순간 나는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고 검찰에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그 다음에 법의 판단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내일 그 4월 19일 그 행사에 참석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야당은 사실상 최고 통첩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 내로 뭐 그거죠. 거취를 결정하라는 게 물러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 주말 내로 물러나지 않으면 다음 주에 행동을 하겠다, 탄핵이라든가 절차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마 뭐 구체적인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 전에 그 며칠 전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뭐 해임 건의안 발의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예.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당장 이제 주말을 지나고 나면 어떤 조치를 야권에서 취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뭐 구체적인 선거도 임박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 부분도 좀 글쎄요. 지금 섣불리 짐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야권의 역풍이 불 가능성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또한 표심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도 지금 단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글쎄요. 어떤 객관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겠고요. 예. 그 유불리가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사실은 지금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니 근데 총리가 대통령도 안 계신데 그만두면 괜찮습니까? 부총리가 하면 됩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정부조직법상에 그런 게 있거든요. 따라서 그 순서가 쭉 정해져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총리가 지금 이제 물러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가 이어받아서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좀 혼란을 더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완구 총리의 어떤 결정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었던 성완종 회장,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이 든 저금통, 그리고 국산 14,000원짜리 노션을 유품으로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에게 죄가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변에 한번 친한 사람들, 힘든 사람이 없는지 돌아봐도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